안녕하십니까? 홍천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고예진 간호사입니다. 혈관이 알고 싶다. 당뇨병 질환편 어느새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당뇨병 질환편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당뇨병, 그냥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혈관이 알고 싶다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당뇨병 교육 자료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혈당이 높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3다 증상이 없다고 치료를 안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몸 전체에는 혈관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혈액 속에 당이 올라가면 끈적해진 혈액이 몸 곳곳을 다니면서 그림과 같이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각 기관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상동맥 경화증은 동맥 내부에 노폐물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주된 사망 원인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불러옵니다. 대표적인 심장질환계 합병증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심증이란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질과 같은 노폐물이 쌓이면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관상동맥 내에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심장 근육의 일부가 허혈 상태에 빠지게 되고 흉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심근경색증은 협심증에서 더 나아가 관상동맥이 막힌 상태로 심장 근육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심근경색은 이전 협심증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환자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허혈성 부정맥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뇌경색증은 뇌혈관이 막히는 것이며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결과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뇌경색증이나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두통과 시야장애, 균형감각 상실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응급실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말기 신부전 발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뇨병입니다. 콩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질환이 발생되면 알부민요, 단백뇨, 부종 등이 생기면서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당뇨병성 신증은 국내 당뇨병 환자의 100명 중 27명에서 발생하며 만성 콩팥병은 당뇨병 환자의 10명 중 1명 나타날 만큼 흔한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아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될 경우 투석에 의지하다 결국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이 있는 환자라면 매년 소변 검사와 신장기능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고혈당에 장기 노출된 결과 신경 조직이 죽고 기능적 소실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만성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대략 당뇨병 환자의 약 10명 중 3명에서 5명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유병기간이 길수록 신경병증 유병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신경병증에는 크게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이란 신체 끝부분인 손과 발에 통증, 온도 및 다른 자극을 감지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 부분에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뚜렷한 증상은 주로 발에 특이한 원인 없이 다리가 저리다, 화끈거린다, 시리다, 남의 살같이 느껴진다고 호소합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퍼져 있으며 주로 내부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은 피부에서 시작하여 위장관계, 비뇨생식기계, 심혈관계 등 우리 몸 모든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은 휴식시 빈맥, 기리성 저혈압, 위마비, 변비, 설사, 신경혈류 장애 등이 있습니다. 자율신경병증을 잘 인지하고 치료하면 증상을 개선시키고 후유증을 감소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신증, 신경병증과 더불어 모세혈관의 병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당뇨병 만성 합병증이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실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침범당한 부위는 부분 실명을 일으켜 물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당뇨병으로 진단받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성 족부 병변은 체중 부하를 많이 받는 부위인 발가락, 전족부, 뒤꿈치 등에서 잘 일어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발의 신경이 둔해지고 혈액의 흐름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상처가 나더라도 회복이 더디며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하지 절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발 관찰을 자주 하여야 합니다. 그럼 하루 만에 몇 명의 당뇨병 환자와 합병증이 발생하는지 숫자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숫자는 2005년 미국의 통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3,600명. 이 숫자는 하루에 당뇨병이 진단받는 숫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580명. 이 숫자는 하루에 당뇨병 합병증이 발생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225명. 이 숫자는 하루에 당뇨병으로 인하여 하지를 절단하는 환자 수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120명. 이 숫자는 하루에 당뇨병으로 인하여 말기 신부전이 진행되어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55명. 이 숫자는 당뇨병으로 인해 하루에 실명되는 인원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당뇨병 합병증은 결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당뇨병은 꼭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합병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이 궁금해요 시간입니다. 눈에 있는 망막에까지 당뇨병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력이 괜찮은데 당뇨병이 있다고 안과 검진을 받으라고 합니다. 꼭 안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생기더라도 초기에는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1회씩 안과검진을 권장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보다 더 자주 검사를 시행하고 초기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일 경우 매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기를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진단 후 5년 이내에 첫 검사를 시작해 매년 검진이 필요하고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진단과 동시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을 경우 매년 안과검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퀴즈 함께 맞춰볼까요? 다음 당뇨병의 합병증 중 눈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뇌경색증, 2번 심근경색증, 3번 당뇨병성 신증, 4번 당뇨병성 망막병증. 정답은 4번 당뇨병성 망막병증입니다.
그럼 나머지 질환들은 어느 기간에 생기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번 뇌경색증은 뇌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고 2번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3번인 당뇨병성 신증은 콩팥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합병증 그리고 궁금증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